This is like a crazy amount of power for one piece of technology. And this happened to us so fast. You just launched GPT-5. A kid born today will never be smarter than AI. 안녕하세요, 알린입니다. 며칠 전에 GPT-5가 출시를 했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AI인 챗GPT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반응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역대급으로 평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GPT-5를 계속 쓰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AI로 넘어가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이 GPT-5로 넘어오면서 뭐가 달라졌는지부터 제가 느꼈던 장점과 단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는지, 그래서 결론은 무슨 AI를 써야 하는지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GPT-5로 업데이트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GPT-5는 기존에 있던 여러가지 모델들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시켰습니다. 예전에는 GPT-4o, GPT-4o 미니, GPT-4.1, 4.1 미니, GPT-4.5, 5.3, 5.4 미니, 5.4 미니 하이 이런 식으로 모델도 엄청 많고 성능도 다 조금씩 달랐는데 이번에는 그냥 GPT-5 하나의 모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던 모델들을 다 삭제시키고 하나만 남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전히 이렇게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용자가 용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모델을 바꿔서 사용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GPT가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모델을 알아서 선택해서 답변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추론을 시키고 싶으면 추론 모델인 5.3나 5.4 미니로 바꿔서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프롬프트로 더 깊게 추론해서 답변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 알아서 얘가 추론 모델로 바꿔서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빠른 답변이 필요할 때 fast, 추론이 필요할 때 thinking 이렇게 모델을 바꿀 수는 있는데 오토로 해놓으면은 이제 프롬프트에 따라서 알아서 바뀌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다른 AI들은 모델이 대부분 단순하거든요. 추론 모델과 비추론 모델 거의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서 되게 직관적이고 좋은데 챗GPT는 모델이 너무 많고 가볍게 사용하는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분들은 그런 복잡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사용하진 않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모델을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대로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또 지금 답변을 주고 있는 게 어떤 모델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AI들 성능 테스트하는 거를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AI들 대비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수학 성적도 좋아졌고 AI가 거짓말을 하는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의료 지식, 코딩 성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특히 코딩은 체감이 많이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코딩으로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어진 게 눈에 띄죠. 특히 물리 법칙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도 훌륭하고요. 아니 그럼 이렇게 성능이 좋아졌는데 안 좋다는 사람들은 뭐야? 나는 써보니까 전보다 더 별로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성능이 구려진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이 벤치마크 테스트 수치상으로 좋아진 거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성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글쓰기와 대화같이 언어 성능이 안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아요. 언어 모델이 언어 능력이 안 좋아졌으니까 욕을 먹는 거죠. 뭔가 문장도 좀 부자연스럽고 분량도 줄어들었고 창의성도 좀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줄글로 설명해줘도 되는 부분을 쓸데없이 막 리스트로 나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표로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GPT-4o를 쓸 때는 GPT가 너무 아첨을 떠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많았거든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너 완전히 지금 핵심을 짚었어 이런 식으로 좀 오글거리는 억지 칭찬 같은 것들이 많아서 좀 킹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얘가 싸가지 없어졌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개인 맞춤 설정에 들어가시면 GPT의 성격도 바꿀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딩, 개발 이런 것보다는 가볍게 대화를 하거나 글쓰기를 시킬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결국에 언어 모델 AI는 텍스트로 결과물을 출력하게 되는데 언어 능력이 전보다 더 퇴화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무진장 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사람들이 막 GPT-4o 돌려내라 이러니까 유료 사용자들 한정으로 GPT-4o를 다시 쓸 수 있게 돌려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나름 오픈 AI 입장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자면 전 세계에 있는 챗GPT 사용자가 2억 명이 넘는데 그 중에 95%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마저도 사람들이 막 사용한도 도달하면 다른 계정 여러 개 돌려서 쓰고 하니까 이 서버 유지하고 AI 개발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오픈 AI는 스타트업이잖아요. 구글의 제미나이나 일론 머스크의 그록처럼 대기업들이 압도적인 자본을 가지고 AI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니까 아무래도 수익 구조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성능을 낮춰버리고 비용 절감을 극대화시켜버린 거죠. 하지만 그래서 정당하게 사용하던 유저들까지 피해를 보고 나름 AI 업계를 선도하던 챗GPT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출시를 하니까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 것도 샘 알트먼이 하도 막
역대급이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도 호들갑을 떨어서 사람들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버린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결과물의 출력 속도도 빨라졌고요, 비용도 다른 AI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챗GPT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훨씬 많아졌어요. GPT-5로 넘어오면서 최대 27만 2천 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가 있고 총 40만 개의 토큰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략 한 20만 개의 단어, 책으로 따지면 약 700페이지 분량인데 엄청나게 긴 분량의 문서나 PDF 파일 이런 것들을 통째로 넣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분량이 많은 논문을 GPT에다 넣고 요약을 해달라고 했더니 예전 같았으면 너무 길다고 오류가 났을 텐데 이제 잘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 기능도 좋아졌습니다. 이제 GPT랑 막 떠들다가 나중에 완전히 새로운 채팅창을 열어서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을 말해도 전부 다 기억을 한다는 거죠. 물론 채팅과 채팅 간에 간섭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메모리 설정을 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AI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분들에게는 대용량 처리와 빠른 속도 그리고 향상된 메모리 기능이 분명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고요. 특히 자료 분석이나 코딩, 긴 문서 요약처럼 좀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결과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GPT-5가 확실히 강점을 보여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창의적인 글쓰기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업데이트가 오히려 더 퇴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GPT-5를 평가하기 전에 나한테 AI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보셨으면 해요. 이제 AI 시장은 하나의 모델이 독점하는 시대를 지나서 각자의 강점들을 가진 모델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 GPT-5 논란도 어쩌면 이제는 한 가지 AI만 쓰는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도 최근에는 하나의 AI만 고집하기보다 작업 목적에 맞게 여러 개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모델의 단점을 다른 모델의 장점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작업 퀄리티와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런칭한 AI 마스터 강의에서도 여러 가지 AI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할인하고 있으니까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GPT-5가 다소 아쉽더라도 다음 업데이트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한 모델에만 의존하기보다 GPT-5는 대용량 작업이랑 속도, 비용 효율성에다가 쓰고 클로드는 글쓰기랑 창작, 코딩, 그리고 제미나이는 구글 연동이랑 검색, 리서치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GPT-5 사용 후기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